변호사님, 제 아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햇살이 의자에 앉은 여성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망쳤어요. 하지만 제 아들을 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던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네, 저도. 어머니께서 저를 두고 가셔야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더 맑은 내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33세 박민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민우 씨는 현재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가정법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의 이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살 때였어요. 2000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학교에 가려고 책가방을 메고 있는데 어머니가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민우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아침, 등굣길에 챙겨 먹으라며 어머니가 건네준 도시락의 따뜻함, 평소보다 조금 더 꼭 안아주시던 포옹,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잠시 다녀올게. 나중에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민우는 그저 평범한 아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내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붙잡았더라면,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더라면.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민우의 아버지는 구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매일 밤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꽤 자상하신 분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가끔은 어머니와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냄새만 풍기고 조용히 주무시곤 했어요. 하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셨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어린 민우는 그럴 때마다 방 안에 숨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흐느낌과 물건이 깨지는 소리는 이불 속까지 들려왔죠. 가장 힘들었던 건 할머니와 고모마저도 어머니를 탓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림을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겠냐며.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저러냐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폭력은 말리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떠난 후 민우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깨끗이 다려진 교복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술에 의존하셨어요. 어머니가 없으니 화풀이 대상이 저로 바뀌었죠. 매일같이 네 엄마 같은 년이라며 욕하셨고 가끔은 저에게도 손찌검을 하셨어요. 10살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도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군가 제 가정사를 물어볼까봐 늘 긴장했죠. 그래서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민우는 공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집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아무도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책 속에서는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었죠. 특히 법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민우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독지가 분이 제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그 독지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오직 편지로만 소통했고, 그마저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늘 같은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내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민우는 그 도움으로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대에 가고 싶었던 건 어쩌면 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을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민우는 자연스럽게 가정법률 상담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이 되면 더 생각나죠. 제 생일이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한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이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밤 아이 생각에 잠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는 저를 영원히 미워할까요?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그날 아침에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셨을지. 어쩌면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셨을지도 모른다고요. 도망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후원해 준 독지가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며 몰래 제 학비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저를 잊은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의 협박이 무서워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25년 만의 재회는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머니는 민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지금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도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어야 하니까요. 제가 받았던 도움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지원센터를 시작한 지 3년. 이제는 매주 수십 명의 내담자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어머니들, 그리고 민우처럼 부모의 폭력에 상처받은 자녀들까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오셔서 내담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면서요. 사실 그건 어머니의 경험이기도 해요.
도망쳐 나왔을 때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차리는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던 내담자들도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어요. 15살 소녀였는데 친부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경우였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를 돕는 과정에서 양육시설도 연계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면서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나오고 있어요. 민우의 활동은 점차 언론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면서 관련 법안 발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법은 늘 현실보다 한 발 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날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더군요. 술을 끊은 지 1년이 되었다고. 어머니와 저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일단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최근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센터에서 만난 심리상담사입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곧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내는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고 싶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라고 하시면서요. 민우의 사무실 책상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8살 때 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 25년 만에 재회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얼마 전 결혼식 때 어머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가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민우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하고 센터로 출근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서 좋은 일 하고 와요. 그리고 민우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는 보지 못했던 진실이 보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더 맑은 내일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와 용서의 씨앗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